근데 지금은 보장해 줄 거야? 보상이 돼? 이걸 가지고 일을 할지 말지 정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반갑습니다.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정체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타파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우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최근에도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 운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과거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이지 열심히 하는 게 없이 운만 있다면 되지 않아요. 운이 없어도 열심히 하면 성장합니다. 이전보다 나아져요. 집안 배경이 엄청 좋아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줄어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돈이 있으면서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유치원생 남자애가 힘이 막 남아돌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있지 말한다고 해서 얘 가만히 있어지냐고요. 총알처럼 튀어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손 잡고 있다가도.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큰 명제로 보면 맞아요. 열심히도 단계를 높여가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높여가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열심히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만 배웠다고 칠게요. 2학년 가야 곱하기 나누기 배운다고 칠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2학년이 올라가서 다음 걸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잘하지 못해도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하게 되잖아요. 학생 때는 우리가 잘 못해도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더하기 빼기만 기가 막히게 잘해요.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3 더하기 7을 할 것 같아. 1년 지나서 또 1학년을 다녀. 1학년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해서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것과는 다르죠. 사회생활이나 사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노련하게까지 됐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고 이걸 계속하면 왜 쟤는 고등학교 가고 왜 쟤는 대학교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까 하는 건 2학년으로 못 올라가서 그래요. 자기가 서빙을 하면서도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어떤 재료가 좋으니까 이 재료를 추천해야겠다 정도까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요리는 늦게 나온다 빨리 나온다 내지는 손님의 반응을 보고 주방에 알려주고 이 맛이 어땠다 저땠다 하고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예요. 이 더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장님이 하는 일까지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게가 사장님 없이도 굴러갈 수 있게까지 만드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사장이 되는 것도 당연히 다음 방향이고 그 다음도 또 있으니까 한 가게 사장이 되거나 그 정도 점장이 됐다면 그 다음은 사장님 이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해보는 건 어때요? 하는 거야. 다른 직원들을 키워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하는 거. 보통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까지 해?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해? 돈을 번다는 거는 본인의 능력에 성장이 있지 않고서는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장해 줄 거야? 보상이 돼? 이걸 가지고 일을 할지 말지 정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대부분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할 테니까 그만한 보상을 기대하는 거죠. 당장 보상이 오는 일은 사업에서 거의 없습니다. 6개월, 1년 뒤, 심지어는 5년 뒤, 10년 뒤에 보상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올라갔지만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부자가 안 됐을까? 2학년으로 안 올라가서요. 이런 일을 하다가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의 실력은 좋아졌죠. 다른 어느 식당을 가서 괜찮은 사장님만 만나면 지금 말한 플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지는 본인을 보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 중에 누가 같이 하자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과 해도 돼요. 사장님이랑 예를 들어서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사장님이 이 정도 했으면 그냥 급여가 적은 친구 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릇이 작은 사장님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이런 곳에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아까처럼 가게를 하나 자기가 운영 확실하게 하게 되고 하나, 2개, 3개, 4개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막 여러 개로 늘어나면 정말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직원으로만 계속 있었어. 그 경험을 한번 겪으면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요식업계에서 많습니다. 그냥 제가 상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름도 다 될 수 있어요. 사업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정체됐어요. 그러면 그 정체된 거를 타파하려면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를 익혔을 때는 1학년까지 문제가 없다니까요.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로 안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시기가 안 좋아. 다시 이 타이밍이 올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미 그걸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고 칠게요. 대부분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마케팅에 신경을 쓰니까 과거에는 신문에 광고 내면 잘 됐는데 그 뒤에 온라인이 이제 발전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야, 그 온라인 그거 몇이나 봐. 신문이 짱이야 하면서 신문 광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 어려워졌죠. 지금도 신문 광고 하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그거를 잘할 바에는 이거 잘하는 게 훨씬 나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SNS 시대로 넘어왔고 유튜브 시대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유튜브로 잘 되는 누군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가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온라인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나는 말하는 게 좀 그렇고 내가 안 되는 이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게 좀 시간 지나면 저거 없어질 거야. 도서 시장도 뭐 전자책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래도 물론 책이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고 시대가 달라져서 이 해당 그 산업군의 시스템이 변화된 거에 적응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지 않고 하던 방식을 고수한다는 거. 내가 하던 방식으로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잘 됐었는데 이미 그 시간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걸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변하는 거에 맞춰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20년 전에 익힌 방법으로 계속 열심히 해요. 그건 열심히가 아니라 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부자가 되지 않는데 세상이 잘못됐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게 업계마다 그 발전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업계는 아직도 좀 되는데 그래도 다음 단계 준비해야 됩니다. 빠르면 빠른 대로 적응해야죠. 방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사업을 저도 이제 한 지가 꽤 됐는데 주위에 연세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주위에서 또 사업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는 특히나 또 부모님 주위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이에요. 뭐 강남에서 단독주택 막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막 살던 분들, 별장이 있고 뭐 이렇게 막 부자로 막 살던 분들 지금 다 어려워요. 심하게. 아까 말한 그 이유야. 규모를 더 키워볼까? 돈을 더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다. 근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그 돈으로 생활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아. 돈이 많으면 가만히 못 있어. 조금씩 쓰면서 살면 30년, 50년을 살 수 있는 돈인데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조금씩 생활비만 꺼내서 쓰질 못해. 왜 그런 거예요? 너한테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줄 수 있어. 너 과자 뭐 좋아하지? 저요? 여러 개 있잖아. 네. 뭐 한 10종류 있다고 칠게. 그 종류의 과자 플러스 한 30종류를 더 사다 놨다고 생각해. 한 방에 가득 채워놨어. 네. 그럼 그거 하루에 한 봉지만 까서 먹을 수 있어? 하루에 한 봉지만 까서 먹으면 100봉지면 100일을 먹을 수 있어. 더 빨리 달 것 같아요. 훨씬 빨리 달아. 그거나 같아. 금고로 잠겨놓고 비밀번호를 해놔도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열어. 아니면 창문을 타고 넘어가서라도 그걸 먹는다니까?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정말 그 돈 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그 사람은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야. 절제력이. 그게 거의 안 돼. 그리고 사람은 내가 유리한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힘센 사람은 무슨 문제 생기면 힘으로 해결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고 뭐가 안 됐어? 그럼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 지인이었는데 한 가게 자리에서 거의 20억 넘게 까먹었어.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 50억이 넘는다고 봐야지. 가게 하다가 안 되면 없고 다른 가게, 없고 다른 가게 한 3-4번 넘게 바꿨어. 장사가 안 돼도 유지하면서 유지비에 들어가고. 말이 안 되지. 집이 부자였어.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돈을 줬던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뻔.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 가만히 못 있어. 인생 3회차 정도 된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않고 그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업그레이드하고 노력으로 뭔가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해. 이거 거의 다 실패로 끝나. 돈으로 하면 사업이 될 것 같지? 절대 그런 일은 난 못 봤어.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잣집 2세, 3세들이 하는 사업은 다 성공해야 돼. 돈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나는 그거는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본인이 일으켜서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실력과 능력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
사실은 저 깊은 속에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자기 합리화 그치. 하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만들었던 회사가 있는데 그걸 물려받은 그것도 대기업 2세였어. 그거에 투자하다가 주 수익원이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본 게 이제 CD였는데 CD를 엄청 많이 생산했는데 바로 MP3로 넘어가 버린 거야. 이 CD 시장이 그렇게 오래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안 됐다고 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 이 모든 생각은 업그레이드의 모든 그 어떤 기준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게 맞춰져야 된단 말이야. 테이프보다 CD가 편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소비자 지향적으로 생각해야지. 사용하는 사람,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기준이야. 그냥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편한 식으로 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야. 누군가는 이 사람들이 편한 방식을 찾아내거든. 그럼 이 두 개의 경쟁에서 완전 도태된단 말이야.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럴 때 억울하고 열받고 신경질 나고 왜 나에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 시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해드리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성장이 멈추거나 점점 사그라들죠. 그러다가 이종 다른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죠. 정말 최악의 수죠. 갑자기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산업을 하다가 갑자기 치킨집을 프랜차이즈를 한다. 뭐 이런 식이겠죠. 이 연관성이 거의 없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거는 거의 이제 내가 하는 걸 더 잘해야 되겠어. 아니면 내가 하는 일과 연관된 걸 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돈이 부족했네. 더 크게 해보자. 이거 하나에서 그런가? 한 4-5개 해가지고 브랜드화 해야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그냥 왕왕 있는 일이야.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기도 했고 이 시기가 있는데 50대 중반 전후더라고. 벌어놓은 돈이 그때 꽤 많이 정점을 찍지. 그리고 이제 시기가 끝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그걸 안 하고 돈은 있는 상태. 생활 수준은 이미 높아져서 생활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이제 손해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60 전후로 이제 힘들어지지. 점점 이사 가고 줄여가고 작은 거로 바꾸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 가야 되듯이 사업도 난 똑같다고 생각해. 물론 어느 시점에 엑시트하고 건물 사서 그냥 월세 받으면서 할 거야. 이거는 뭐 가능해. 왜냐면은 건물은 그냥 얼마를 빼가지고 쓸 수는 없으니까. 물론 대출해서 쓸 수는 있지만 건물 몇 층을 그냥 내가 현금화 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건물을 사가지고 그냥 내가 거기 월세로 생활한다. 이거는 돼. 근데 현금을 쌓아놓고 한다. 이거는 환금성이 낮은 게 은퇴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장점이야 사실은. 과자 알지? 시계도 잘 타고 아이템도 다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뭐 모든 게 다 잘 돼서 쭉 가는 경우가 있냐고? 네. 이건 내가 이제 나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단 말이야. 대부분의 잘 나가는 유튜브들이 잘 나가는 기간이 5년 넘기가 힘들어. 시대가 변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바뀌지 않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소멸돼. 예전에 유명했던 채널들 찾아봐. 지금 조회수 나오는 거 거의 없어. 하다못해 유튜브도 그래. 아이돌 수명이 뭐 예전부터 5년을 보는 게 있었어요. 5년이 지나면 뭐 다르게 바꾸려고 뭐 그렇게 다 기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던 걸로 계속해서는 그 선을 못 넘어간다니까. 그때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업그레이드 한 경우란 말이야.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소장님도 유튜브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치. 소장님 유튜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빵 뜬 적이 없어.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 뭐냐면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빵 틀 수가 없지.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몇 명이겠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는 관심 있는 사람 많겠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 자산이 있는 거랑 현금성이 있는 거랑은 또 달라. 그러니까 자산이 있으면 팔아야 되는데 파는데 시간이 걸리고 내가 이거 얼마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면 팔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이러면 이게 접근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현금성이 있으면서 내가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안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강남 빌딩 30억 이상이니까 많아봐야 1-2천 명일 거라고 봐. 많아봐야. 정말 많아봐요. 근데 이제 우리 거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뭐 3천, 5천인데 이제 갖고 있는 분들 포함, 향후에 그걸 갖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 포함, 그리고 단순 관심자들 포함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오는 거지.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어마어마한 거지. 강남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치면. 근데 그 분들도
돈을 갖고 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과자 꺼내 먹듯이 써서 없어져서 이제 관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사서 아예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다시 돈이 모여가지고 관심이 생기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숫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널은 요거 계속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5년, 10년이 잘 됐는데 지금 왜 이럴까? 그러면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 코로나 때 코로나에 잘 적응한 누군가가 있었고 적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태됐죠. 그렇죠. 적응한 사람들은 그때 더 성장을 많이 했고 지금 또 새로운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적응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요? 그거 업계마다 다르죠. 근데 아까 말한 그 기준 최종 사용자가 편하고 쉽고 싸고 빠르게 야 그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은 1학년에 멈춰 있는 사람들. 대기업 회장님들은 이걸 졸업하고도 막 그 이상으로 막 가신 분들이죠. 죽을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 거니까. 현재 트렌드를 뭐 다 알아가지고 SNS 다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성장하는 거죠. 자기는 노력하기 싫어서 만약에 전문가의 조언을 한다든지 만약에 회사의 충원을 위해 돈을 많이 쓰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떤 사업은 기술 집약적이거나 기계가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거는 돈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는 그 전문가의 역량이나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만났던 사람 기준으로 하면 정말 그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이 말 하면서 제가 좀 그런 게 황 선생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벌써 수명이 짧았겠죠. 왜냐면 제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은 수명이 짧더라고요. 5년, 6년 넘어가기 힘들더라고요. 3년, 5년 차에 거의 다.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다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을 할 때 도널드 트럼프가 SNS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어느 채널에 나가야 된다 해서 거기에 나가면서 그 젊은 층들에게 엄청 호감 이미지가 됐다고 해요. 최신 트렌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정도는 돼야지. 야 그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유튜브 시대가 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근데 난 안 맞아. 난 말하기도 힘들고 말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없어. 그럼 해야죠. 절대 못하겠어. 그럼 1학년에 난 반드시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 이렇게 셀럽이나 막 그 뭐지 인플루언서 뭐 이런 게 아닌데도 막 성장하는 경우를 보면 절실하게 막 뭔가를 하는 분들 막 기교가 있고 막 뭔가 막 돈을 많이 들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진심이 전해지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더듬어도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라는 것도 말도 하다 보면 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을 언제 하냐가 관건이잖아요. 10년 전에 했어도 됐는데 아직도 안 했다면 지금 하면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 하라고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장비가 없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저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한 5년 6년 동안 핸드폰으로 했단 말이에요. 진짜요? 이런 녹음기 없이 그냥 핸드폰 그걸로.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는 1학년, 그렇죠?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나는 분명히 시기가 오면 난 분명히 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요. 제가 주위에서도 봤었고 하는데 그 시기가 안 옵니다. 본인이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시기를 기다리면 시기랑 맞는 타이밍이 오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지하철 순환선 돌듯이 온다?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계속 기다렸더니 이제 내 수명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식이 돼요. 예를 들면 땅 팔 사람! 전 삽으로 하루에 3m씩 팝니다. 바로 패스죠. 왜? 시대가 변해서 굴착기로 막 파고 막 포크레인으로 파고 막 폭발하는데 삽으로 3m? 문화재 발굴할 때 그런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주 특수한 경우죠. 기회가 온 것 같지만 한 번으로 끝납니다. 라면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매워진 거? 네. 그 매운맛을 사람들이 더 자극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계속 조금씩 맵게 했대. 스코빌이 훨씬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예전의 맛이 그대로였으면 없어졌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신라면을 되게 오랜만에 먹었더니
왜 이렇게 맵게 느껴지지? 나 맵찔이 됐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매워졌다는 거잖아. 옛날에 80년대부터 그러면 똑같이 계속 팔으니까 잘 되고 있잖아. 그 말씀하신 대로 발전할 필요 없잖아. 그냥 그거 그대로 팔고 있잖아 했는데 아니었어요. 라면은 점점 매워지고 있었어. 삼양도 되게 어려워졌을 때 그 회사 회장님의 며느리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만든 게 불닭볶음면이야. 왜 그 불닭볶음면을 만들게 되냐면 이덴가 어디 번화가에 갔다가 되게 매운 떡볶이인가 매운 무슨 음식을 줄 서서 먹는 걸 보고 매운 것과 라면이랑 접목할 수 없을까 하다가 닭을 뭐 2,000마리 쓰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든 게 불닭볶음면이야. 근데 생각해봐. 불닭볶음면 하나로 끝났어? 까르보 맛 무슨 맛 왜 해? 진짜 라면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서 계속 갈지 그건 모르지. 하지만 여기서도 계속 그 베리에이션을 하잖아. 요새 마라도 해보고 계속 그거를 하는 거잖아. 야, 그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로만 가. 없어졌을 수 있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즘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정체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방법으로 성장을 바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드린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하는 사업에 적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